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표시 항목, 실질적으로 두 번째 주제, 바로 지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조금 까다로워요.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토지 종류가 무려 28개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토지 종류 얘기하면 국토기획법에서 공부했던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용도 지역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근데요, 지목은 개인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라고 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목을 설정하는 기준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1필 1지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할 것. 세 번째요, 일시 변경 불변이라고 해서 토지의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따로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답이 되지 않는 지문. 그래서 여러분 교재 9페이지 보니까 바로 지문 가볼까요? 별 영향 없는 얘기들. 바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두 번째,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3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 변경하지 아니한다까지 깔아준 지문이고요. 4번 지문이요. 지적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 지목 변경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요. 이 지목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 표시는 기본적으로 누가? 지적 소관청.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지문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라는 게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27개의 지목은 토지 대장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일 때는 어디다가 임야 대장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토지 대장에 표시가 된 토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도라고 하는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도라고 하는 데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도 두 종류예요. 지도도 두 종류.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도는 칸이 좁거든요. 그래서 지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지목이 좀 이따 보면 체육용지 이런 식으로 해서 4글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다 지목을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소위 부호로 지목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8개 지목 중에서 24개 지목에 대해서는 1음절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용지다. 그러면 창고용지다. 그러면 철이나 산자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지목이 줄줄줄 외워지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음절로 지적도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천원차장이에요.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 용지. 잊어버릴 만하면 출제가 되는 거. 천원차장을 외우셔야 된다고. 하천은 뭐로 표시한다? 천으로 표시한다. 유원지는 뭐로 표시한다? 원으로 표시한다. 주차장은 뭐로 표시한다? 차로 표시한다. 공장, 용지는 뭐로 표시한다? 장으로 표시한다. 다시요. 지목이라는 게 28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목 24가지는 1음절로 지적도 또 임야도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음절로 차문자로 자, 지적도 임야도에 지도에 표시하는 것은 천원차장. 외울 게 뭐라고요? 하천은 천이다. 유원지는 원이다. 주차장은 차다. 공장, 용지는 장이다. 해서 천원차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자로 시작하는 지목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자로 시작하는 지목은 하천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표현보다는 천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하천이라는 지목은 뭐로 표시한다? 천으로 표시를 한다. 유원지가 있습니다. 유원지는 뭐로 표기한다? 원으로 표기한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지목, 유자로 시작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유지라고 해요. 저수지 같은 용도의 지목을 유지, 물이 머무르는 공간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든요. 유지는 뭐로 표기한다? 유로 표기를 한다. 자, 주차장은요, 차로 표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주유소 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주로 표기를 한다. 공장 용지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은 뭐가 된다?
공원이라는 제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2-3년, 한 3년에 한 문제 골라 나오는 게 천원차장. 그래서 제목 얘기할 때는 무조건 천원차장을 찾아보셔야 돼. 좀 이따 문제 풀어갈 때도 제발 읽어보지 마. 읽어보면 막 머리가 터져버려. 유지, 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게 뭘까? 종교용지, 종 하면 막 미쳐버려요. 학교용지, 학 그러면 학교용지, 학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로댕이 죽었던 이유가 생각처 하다가 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그러려면 외웠던 걸 바로 찾아보셔야 돼. 뭘 찾아봐야 돼? 천원차장을 찾아봐라. 해서 천원차장을 지문 속에 쑥 찾아가지고 하천은 천으로 표기하고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로 표기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이것만 이제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개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모르는 것들은 다 뭐로 표기한다? 일음절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문제 푸는 테크닉의 문제야. 천원차장은 개나 소나 다 외웁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벙쪄가지고 종교용지 종 나오게 되면 우와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아, 나 진짜 제일 싫은 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학생도 제일 싫은 게 생각하는 사람. 해서 작가 중에 제일 싫은 게 로댕. 그리고 수험생들, 생각하는 수험생이 제일 재수없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어쩌다 한번 공부할 때 막 생각을 진지하게 해. 막 그 재수 얼마나 없는데요. 평상시에 좀 꾸준히 좀 하지. 어쩌다 한번 책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자기 거의 판사가 돼 있어. 판사가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뭘 봐. 뭐 한다고. 그러니까 말려버리는 거예요. 민법 이런 것들도 자기가 생각을 해. 내가 보기에는 이미 네가 생각하는 순간 틀렸어. 그게. 왜? 시험에는 항상 특이한 게 나오거든. 일반 상식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들을 보통 출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간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천원차장, 하천은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차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장으로 표기한다. 그럴 시간에 계속 천원차장. 그러면서 이게 좀 숙달이 되면 유지는 유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은 공으로 표기하고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기를 한다. 요렇게 이제 두 개가 헷갈리게 나오니까 요렇게 비교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지목 이름 붙이기, 이 음절.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볼게. 자, 이게 이제 대가리 따서 요렇게 용지. 지목 중에 용지로 끝나는 것이 이렇게 몇 개? 지금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맞나요? 9개가. 대가리 따서 외우겠습니다.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렇게 가십니다.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지목의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산업용지, 항만용지 미쳐버려. 28개를 못 외우니까 벙쪄버린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목공이라는 사람 있나 봐요. 그 사람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바로 철수를 주창한다. 주창한다는 게 주장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주한미군 아니고 바로 학체종의 철수를 주창을 한다.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아서 외우시고 하여튼간에 용지 시리즈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공장 용지라고 하는 거, 철도 용지, 수도 용지라고 하는 거, 주유소 용지라고 하는 거, 창고 용지, 학교 용지, 체육 용지, 종교 용지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요. 다음 중 지목의 종류로 틀린 것은 항만 용지, 산업 용지 이런 걸 막 던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렇게. 목공은 철수를 주창하고 있다. 누구의? 학체종에 이렇게 말을 만드셔야 돼. 주한미군 아니고요. 학체종의 철수를 주창하고 있다 해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겁나 없어 보이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의 문제인데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용지 시리즈 9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 자 우리가 이제 이 27개 지목은 진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라고 하는 지목만 어디에? 임야 바로 임야 대장에
등록을 하게 된다.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해서 결국은 천원차장하고요. 목공철수 주창 학체종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가서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 등에 등록하는 때 부호로 표기한다. 자, 두 문자나 차문자로 표기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부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2번 답이 됐네요. 지목이 공장용지일 때, 자, 천원차장에 해당이 됩니까? 천원차장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공장용지일 때는 뭐로 표기한다? 장으로 표기한다. 이걸 공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2번 점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해서 자, 천원차장이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다음 중 공간정보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 유원지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공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천원차장을 공부하셨죠? 천원차장을 공부하셨습니다. 하천은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주차장은 차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장으로 표기한다. 출제대 의도 설명드릴게요. 그 문제에서는 5번 이걸 내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 천원차장 다 외우셨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천원차장 다 외우셨어요? 요거 물어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초지 같은 거 나중에 목장용지 이런 데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이걸 이제 나중에 따로 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화지 이런 지목은 없습니다. 선화지는 우리 학계론에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고압선 밑에 도지를 얘기합니다. 저수지는요, 나중에 지목 유지를, 물이 머무르는 땅 유지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요. 항만용지 이런 거 없어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적인 포함 안 되죠? 목공, 철수, 주창, 학체적인 포함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연히 보고 있으면 28개나 되기 때문에 줄줄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상 항만용지란 지목이 있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문제를 다 섭렵하는 게 천원차장과 그 다음에 목공철수 주창 학체종 요 공식을 외우게 되면은 이런 식의 문제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로 끝나는 게 뭐라고요? 목공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다 용지 시리즈로 끝나죠? 자, 지문 보니까 용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장 용지 먼저 찾아보셔야 되죠? 외운 순서에 따라 가야 된다고? 목장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찾아보셔야 되죠? 없죠? 철도 용지 찾아보셔야 되죠? 예, 리을반에 철도 용지 있죠? 수도 용지 찾아봐야 되죠? 수도 용지 없네요.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찾아봐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창고 용지 찾아봐야 되죠? 있대요. 디귿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학체종, 학교 용지 찾아봐야 돼요? 없어요. 학교 용지. 그 다음에 체육 용지 찾아봐야 되죠? 니은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종교 용지 찾아봐야 되죠? 그럼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어갈 때 외우는 순서에 따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선로용지가 있나 항만용지가 있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알았던 지식조차 나중에 헷갈리게 됩니다. 해서 외운 순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아까 그리고 천원차장 이 공식에 따라 대입하면 이 두 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가볼까요? 오른쪽 페이지에 3번 문제 지목의 표기 부호 연결. 자, 이것도 그래. 그냥 읽으면 뒤져버립니다. 그저 찾을 게 뭐야? 천원차장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 하천 있나요? 예, 디귿번 있죠? 근데 잘못 표기가 돼 있죠. 하천은 뭐로 표기한다? 천으로 표기한다. 유원지 있나요? 유원지 없네요. 그 다음에 자, 주차장 있나요? 주차장 없어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하천만 천으로 표기하고 모르는 것들은 다 일음절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그러면은 공원은 공으로 표기하고 목장용지는 목으로 표기하고 주차장 있었구나. 주차장은 차 맞죠?
주차장 처맞고 하차는 천이었었고요. 양의장은 양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냥 하나 봐버리면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저 연습할 때부터 그저 뭐라고요? 천원 차장 무조건 찾아놓고 나서 나머지 모르는 애들은 다 일음절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 세 문제 다 천원 차장,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렇게 갑니다. 4번 문제예요. 자, 똑같은 문제구나.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 표기하는 부로서 옳은 것은 뭐부터 찾아야 돼? 천원 차장 찾아봐야 되죠. 하철 없죠? 그 다음에 유원지 있나요?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해야 되죠? 3번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주차장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있나요? 장으로 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번, 3번 일단 틀렸죠? 나머지는 다 이름절어가 돼야 돼. 광천지는 광이 되고 제방은 제가 되고 도로는 도로 표기를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죠? 무조건 부호 얘기 나오면 뭘 찾아야 된다? 천원 차장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그냥 일 없이 읽어보게 되면 광천지는 광으로 표기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시험 보실 때 막 마구잡이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 무조건 외운다로 천원 차장 하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이런 식으로 끊어가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서 요게 이제 지목의 분류 등에 관한 문제 총 5문제 보셨습니다. 지금 이 5문제는 결국은 뭐야?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하고요. 천원 차장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5개 문제 거의 이제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주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 다음에 천원 차장,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리고 천원 차장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8개 지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목 파트는요 조금 좀 피곤하게 돼 있어. 자식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줄여놨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지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재배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임의로 교재를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지목의 종류 28개를 쫙 깔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럼 나중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키워드 재배라고 하는 거 전답 과수원 그리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목장 용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재배용 토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밭전자여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자, 물을 직접 상식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는 토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과수원이요. 자,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키워드 뭐라고요? 재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목장용지는 재배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의미상 초지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 초지를 조성한 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줄줄줄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주로 뉘앙스상 뭘 의미한다? 재배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이 기준을 대략 재배용 토지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5가지 그룹인가로 분류를 해놨어요. 안 그러면 28개가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재배와 관련되어 있다. 물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하는 토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전이라고 하는 거. 물을 이용하여, 상식으로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가 뭐가 된다? 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키워드 잡아내셔야 돼.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까지. 그 외 구질구질한 얘기로서 자, 지금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대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대. 무슨 얘기냐면 자,
자, 어떤 과수원이 있어요.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를 분할을 해서 따로의 대라는 지목을 부여한다. 이게 목장용지일 때 주거용, 주택이 있다면 그 필지 분할을 해서 따로의 지목 대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라는 주제, 묘지 관리동까지 총 4개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럼 간단한 내용. 일단은 저는 뭐라고요? 재배. 답은 뭐라고요? 재배. 그 다음에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가 뭐라고요? 재배. 그 다음에 초지를 조성한 토지가 뭐가 된다? 바로 목장용지. 제발 부탁하는데 재배라고 하는 거. 자, 재배. 물을 이용하여 재배하면 답이 될 테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문제 테크닉 이제 풀어보고 가다 보면 나중에 골 때리가 나와요. 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되려면, 자, 전이 되려면 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그것은 뭐가 되고 전이 되고, 물을 이용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것은 답,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나오나요?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에서 여기서도 원칙적으로 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 하나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주제, 활용도 낮은 토지라고 제가 이제 묶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토지, 이런 뉘앙스. 임야라고 하는 거. 자, 깁니다. 키워드 뭐라고요? 원야라고 하는 거. 임야라는 지목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원야라고 하는 거. 임야라는 지목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원야. 뭔 소리인 거니? 살리면 안 나와.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항상 원야를 이루고 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가 된다? 지목 임야. 그리고 지목 임야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 부를 때 산 1번 이런 식으로 자, 산자를 붙이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지 거의 안 나옵니다. 잡종지가 나온 것은 벌써 한 15년 넘었던 문제고요. 원래 지목 중에 잡종지는 28번째 지목입니다. 그래서 자, 그거 있죠? 뭐가 있지? 그 공항 같은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지금 비행장하고 운전학원 이런 것들을 지목을 잡종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16년간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자, 색깔을 기계적으로 제가 입혀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엔 거의 안 나와요. 요즘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 있게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유치하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약간 함정팔 수 있는 것들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염전, 자, 읽으시면 안 되고요. 소금, 공장, 제외, 이것만 외우시면 돼. 우리가 지목 분류할 때 뭐뭐 제외 있잖아요. 제외만 시험에 나옵니다. 왜? 앞에 있는 정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이게 소금 공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문제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소금 공장 제외라고 하는 원칙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예외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해서 자, 천일염, 이건 지목이 뭐가 된다? 염전이 된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동력으로 저쪽 하면 소금 공장은 어떻다? 지목, 그건 공장 용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해석을 묻는 문제는 최소한 근래 한 15년 동안 출제가 안 됩니다. 16년 전에 한번 해석을 묻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구성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서 묘지공원 하고요. 봉헌시설 이런 것도 외운 거 아니고요. 자, 외울 포인트는 뭐라고요? 묘지관리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보지는 뭐로 표기한다? 대. 이게 출제 포인트. 자, 뭐냐면 우리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을 가서 혹시 가시게 되면 그 앞에 출입구 앞에 보나마나 묘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게 될 겁니다. 이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따로 이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대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앞에서 과수원하고요,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바로 묘지 관리동은 뭐가 된다? 대라고 하는 거. 묘지공원, 그 다음에 봉헌시설, 납골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목 묘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법 공부하다 보면 지방세법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얘기할 때 지목 묘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서로 막 연계가 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고요. 체육용지 별 쟁점 안 되고요. 유원지 별 쟁점 되지 않습니다. 유원지는 일단 뭐로 표기한다? 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 체육용지, 요트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자, 동강의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철에 행사처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그 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리프팅하는 이런 것들은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지목 하천 그대로 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 요즘에 보도 보니까 그거 나옵니다. 고능지 지역에서 자, 배추 농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토지가 유실이 돼가지고 강원도의 하천들이 다 흙탕물로 지금 변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택해도 해결이 안 되고 등등 해서 이번에 뭐더라 하여튼간에 그 위에 계단식으로 논밭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강원도의 하천들의 흙탕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 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요 큰 이슈 안 되고, 자, 묘지 관리통은 어떻다? 지목 묘지가 아니라 지목대로 분류한다. 이 정도가 활용도 낮은 토지 주요 이슈. 소금 공장은 염전 아니다. 임야는 뭐가 된다? 원야. 이게 딱딱 안 떨어지니까 몇 가지 위주로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토지에서 지목대라고 해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외에도 아까 목장용지라든가 과수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보지, 그 다음에 묘지 관리동도 지목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공장용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앞으로 공장을 짓겠다 땅을 밀었을 때 그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게 된다. 출제 포인트, 이게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지목할 때 항상 공통적인 요소가 부속시설물은 그 주된 지목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해서 여기서 이슈 삼을 때 이런 식이죠.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 기아차 공장이라처럼 이렇게 큰 공장 부지에는 그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뭐가 있다고요? 보건소라고 하는 이런 건물 등이 존재한다. 그러면 보건소 부분을 따로 지목대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공장용지의 일부로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로 지목을 따로 부여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분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공장 안에 통로 나와요. 통로. 공장 안에 도로 같은 거 보이죠? 지목 도로 아닙니다. 이 통로는 그냥 공장 용지가 되게 됩니다. 공장 안에 기름 넣는 공간이 있어요. 주유 공간. 이것은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그 지목으로 한다. 그래서 공장 안에 보건소라든가 의료시설, 공장 안에 통로라든가 공장 안에 주유소 용지 이런 것들은 따로의 주유소 용지나 도로나 또는 지목대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공장 용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따로의 지목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라고요? 토지를 분할한다라는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묘지공원 옆에 있는 묘지관리동 이건 토지가 따로의 비번이 분할이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공장 부지 관련해서 공장 용지 관련해서 세 가지 통로, 주유소, 그 다음에 의료시설 등은 그냥 공장 용지로 분류한다. 이런 게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구성할 때 부속시설물이라는 표현 나오면 그냥 그 지목으로 무조건 해석한다. 공장 그리고 부속시설물 하면 그건 뭐로 분류한다? 공장용지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중간중간에 교재 중에 부속시설물 나오게 되면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그 지목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식의 보죠. 자, 참고용지 키워드 뭐가 된다? 보관. 더 이상 읽어보실 것도 없습니다. 18회 때 한번 답이 됐었고요. 참고용지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 보관이라고 하는 거. 참고용지 보니까 생각나네요. 앞에 소리 목공, 철수, 주창, 학제종이라고 하는 거. 용지 시리즈 9개 중에 하나가 참고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자, 학교용지. 얘도 용지 시리즈죠. 체육용지. 체육용지는 앞에 있었구나.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용지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 학교 건물 등이 있는 토지가 학교용지. 공원. 자, 요것도 가끔 헷갈리죠. 얘는 두 가지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아까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하고 공원은 뭐로 표기한다? 공으로 표기한다. 앞에서 묘지공원, 봉안당은 뭐가 되고 지목묘지가 되는데 그냥 공원이라든가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지목 뭐가 된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 녹지라고 하는 거. 공원 녹지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 국토기획법 가다 보면요.
도시공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이어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그래서 공원 설치합시다, 녹지 설치합시다라고 결정 고시가 되면 그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된다? 공원자, 공원이라는 지목이 되게 된다. 종교용지, 교회 사찰 등 이런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부지.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부속 시설물은 그 주된 지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근데요, 지금 이제 공원이라든가 학교 용지라든가 또는 지금 이제 종교 용지에는 뭐랑 연계가 되냐면 사적지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지라고 하는 거 문화재 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공원, 그 다음에 종교 용지, 학교 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지목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지 따로 이 지목을 분류하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수학여행 이런 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때문에 제일 유명한 게 불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국사를 가게 되면 다보탑도 문화재, 석가탑도 문화재,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뭐 대웅전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재, 각종의 전각이 뭐 국가문화재가 됐든 지정문화재가 됐든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재든 간에 다 문화재예요. 만약에 그걸요, 그 문화재에 대해서 따로 이 지목을 부여한다. 그러면 토지가 수천만 필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다보탑 부분 잘라내고 몇 다시 몇 번지, 석가탑 부분 또 잘라내고, 대웅전 부분 또 필지 분할하고. 그러니까 지목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의 지번을 따로 부여한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 용지 안에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이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용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학교 용지, 뭐 고대, 연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요. 그게 문화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뭐, 고대 같은데, 연대 같은 100주년 기념관, 뭐 이런 거 있어요. 100년 넘었으니까, 100주년 기념관. 저희가 나온 성대 같은 경우는 고대, 연대랑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남들 100주년 기념관 할 때, 6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주년 기념관,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대학을 안 치니까. 그래서, 성대, 성균관이 만들어진 게 600년이 넘었대요. 하여튼 누가 했는지 겁나 쪽팔리게 한 300년만 하지. 임진왜란 기준에서. 근데 아싸르게 학교에서 600주년 기념관. 자, 예를 들어서 그 성대 내에도 각종의 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번을 따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그 전체 지번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원. 탑골공 가면 원각사지 뭐 9층 목탑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하도 이제 비둘기에 똥을 싸가지고 개판이긴 한데 거기도 따로 지번, 다 필지를 분할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사적지는 지목을 부여하기 위해서 따로 지번,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원이라든가 학교용지 그리고 종교용지는 그냥 그 지목을 그대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거예요.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등은 어떻다? 이때는 사적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 할 때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14회 시험 볼 때요. 가관이었어요. 14회 시험 볼 때. 그 당시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법주사자 무량수전인가? 하여튼 간에 법주사 무량수전의 지목은 무엇인가? 제가 그 당시 공부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험보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종교용지인가? 이게 사적지, 문화재 같은데? 사적지인가? 그건 답은 종교용지가 돼야 되죠. 법조사, 종교용지니까. 무량수전, 문화재란 얘기야. 그래도 다 따로 이 지목 사적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고민했던 게 아마 사적지로 찍은 것 같아요. 느낌상.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날 때 가관이었다니까요. 역시 민주주의 힘이 되게 무섭다는 걸 그날 느꼈는데, 남자의 3명이 딱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법주사 지목 뭐 했냐? 라고 해서, 이때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2대1의 싸움으로써 두 사람은 유원지, 이렇게 했고, 한 사람은 종교용지. 그래서 종교용지로 썼던 애가 쌍욕을 먹었습니다. 비용실 이렇게 하면서, 2명이. 그 새끼들은 법주사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지. 막걸리를 너무 많이 드신 거야. 젊은 애들이었거든. 되게 젊은 애들인데, 그걸, 법주사 무량수전. 그 지목이 뭐가 된다?
유원지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은 법주사 안에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앞에서 맨날 술만 처먹고 이렇게 오니까 거기를 유원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된다? 종교 용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슈. 해서 별거 없어요. 자, 공장 부지 안에 통로, 주유소, 그 다음에 지금 부속시설물은 공장 용지, 그 다음에 이제 창고는 보관, 창고 용지는 보관 정도가 키워드, 그리고 사적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토지 안에 문화재 등은 어떻다? 사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교통 관련 토지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도로라고 하는 거, 요거 출제 포인트. 도로에 포함되는 걸 외운 게 아니에요. 도로가 아닌 걸 외우셔야 되죠. 아까 기억나실까요? 공장 용지 안에 부속 시설물이 있으면 따로 이 토지 분할을, 부속 시설물이 있게 되면 따로 이 토지 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공장 용지로 보게 된다. 큰 공장에는 통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어떻다? 지목 도로가 아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 우리 아파트 단지를 가서 보게 되면 도로 있죠. 도로 있죠. 그게 토지 분할을 해서 그쪽은 지목 도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가 지목 대 이렇게 보통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는 어떻다? 지목 도로가 아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도로교통법에서는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 통로, 그 실제 도로지 않습니까? 여기서 술 처먹고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 처벌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법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도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공간정보법에서는 지목을 도로라고 해서 따로 이 토지 분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통로는 그냥 그 용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가 있으면 그건 아파트 단지가 보통 지목되거든요. 그러면 전부가 지목돼. 아까 공장 용지 안에 통로가 있으면 그건 그냥 따로 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용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통로는 지목 도로가 아니다. 주차장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이 길거리에 줄 그어놓고 선 그어놓고 돈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목 도로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바로 지목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 목적에 설치된 물류 전시장 등 이런 것들은 지목 주차장이 아니다. 요건 이제 요걸 한 2년 전인가요? 그 독일 참가가 환경 관련 기준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택에다가 길거리 그 하적장 유치 물건 엄청 많이 쌓아놨다가 그걸 독일로 보내네 말하네 하여튼 시끌시끌했던 거 야적장이라 불렸던 부분 거기도 지목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큰 쟁점 안 되고요. 주유소 용지 주유소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목공, 철수, 주창, 세종할 때 주유소 용지. 아까 천원 차장에서는 주차장은 뭐로 표기한다? 차로 표기한다. 주유소 용지는 뭐로 표기한다? 주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거 봐봐요.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해서 아까 나왔던 게 공장 안에 부속 시설물, 공장 안에 통로, 공장 안에 주유 공간 이런 것들은 따로 이 토지 분할을 해서 주유소 용지나 도로나 또는 다른 이런 식으로 지목을 분류하지 않는다. 그냥 공장 용지의 일부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기아 광명, 기아 소화리 공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보건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목 공장 용지로 간다. 부속 시설물이니까 중간중간에 공장이 넓으니까 통로 있을 거예요. 자,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거 따로 이 지목 도로로 분류하지 않는다. 단독 필지를 갖고 있는 것이 단독 지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공장 용지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완성된 기름도 넣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뭐라 분류하지 않는다. 바로 주유소 용지로 분류하지 않고요. 그냥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철도 용지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도로 요게 조금 중요 이슈가 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유소 용지, 공장 안에 급유 시설 등은 어떻다?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된 토지가 나와 있나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자, 물 관련해서는요, 미리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국어라고 하는 거, 이걸로 다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를 뭐라 부른다고요? 국어. 국어가 뭡니까?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외우셔야 된다고.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를 뭐라고 합니다? 국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여기 오면 뒤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제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조지 등의 부지, 제방은 어렵죠. 물 옆에 있는 하천, 뭐죠? 바닷가에 있는 거잖아요. 방조제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하천,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외워버리면 뒤져버려요. 그 밑에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은 잘못 내면 출제 5, 62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뭐가 된다? 지목 국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이제 또랑이라고 보통 불렸던 부분.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지역에 따라서 또랑이라는 걸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난 또랑이라는 단어 어감 자체가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근데 충청도 사람을 만나봐도 또랑이 맞대. 강원도 사람을 만나봐도 또랑이 맞대. 심지어 수도권, 서울 경기 쪽 사람도 또랑이 맞대. 그럼 누가 사투리가 아닌가 봐. 또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국어라고 하는 것이야. 이 또랑 부분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 혹시 하시게 되면 사고가 큰일 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랑이 되게 문제가 복잡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청호동에 있었던 어떤 물건, 중개 물건에 대해서 그 아줌마는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데 별의별 걸 다 물어봐. 근데 이제 누군지 몰라. 아니 막 자꾸 전화가 갖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름을 지워버렸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겨. 누군지 모르니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나 어느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그분이 강의를 볼 일은 없게. 하여튼 간에 이름을 지워버려. 들어도 상관없어. 저는 안 오면 차라리 편해. 하여튼 엽기적인 사건을 많이 물고 와요. 이 양반 주로. 이 양반 때문에 실무적으로 별일을 다 겪는다고. 이분이 뭐 어떠냐면 청호동에 있는 토지, 이게 대충 금액이 한 40억 되는 물건이었어요. 중간에 있는 토지가 5개 필지인가 6개 필지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 전체를 매매한 계약을 체결한 거야. 물론 이 사람이 전체 양쪽을 중개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한쪽에 아마 매수 쪽 같아요. 매수자 쪽 같아요. 그래갖고 중개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토지가 이 안에 몇 개가 있다고, 6개인가 5개가 있다고, 이 전체를 다 산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 목욕 제기하고. 아니, 금액이 엄청나니까. 40억, 50억짜리 물건을 한쪽에서 중개를 한다고요. 그럼 1년 놀아도 된단 말이야. 중개 보수 받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흐뭇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돌아가고 이게. 그래서 이 전문가답게 어떻게 다시 한번 평상시 안 하던 짓거리를 한 거야. 어떻게 지적도를 쫙 펴놓고 평상시 그렇게 안 살거든. 대충 전화해갖고 사실래요 말래요 해서 오케이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금액이 크니까 마음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아침에 괜히 일찍 나와서 다시 책상을 정리하고 지적도를 쭉 봐. 걔 폼 잡는 거지.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해. 이 6개 필지가 끄트머리가 작은 실선 같은 게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37cm가 그랬대요. 이게 실선이라고 하는데 돼 있으니까 37cm면 거의 지적도 잘 안 보인다고. 이게 경기로 보인다고 얼핏 보면은. 그 실제 토지 폭이 37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 보면 경기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동안 꿈에 부풀어 있는 세월 동안 다 이걸 경기로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지적도를 면밀히 일업 심심하니까 그 양반 보려고 마음에 꿈에 부풀어서 있는 상태인데 딱 보니까 이게 소위 이름하여 국어인 거야. 국어. 청호동 하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토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 맹지인 거예요. 다 맹지라고. 도로 있고 국어 있고 토지가 있는 거예요. 도로 있고 국어 있고 토지가 있다고. 근데 국어가 작아서 이게 경기로 오인했던 거야. 그래갖고 또 아침에 전화를 했어.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양반은 그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날로 먹겠다는 거지,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내 맘이니까. 이거는 거래를 일단 못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이제 사람들이 중개업자가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거든, 거기에. 건물이 이미 10년 전 또는 15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아무도 맹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건물 지어져 있으니까, 허가 받았으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법을 알아야 돼.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았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어떻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토지를 통해서, 이 반대쪽 토지를 통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던 사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으니까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최소한 토지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샀다가는. 또 옆에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야 되고 등등 복잡한 문제가 터진다고. 그래서 나가리가 됐던 사건. 그래서 마음이 되게 흐뭇했어요, 그때.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르는데, 하지만 맨날 전화하고, 딱 하면 진짜 엽기적인 사건을 너무 많이 물고 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봐야겠네. 이럴 사안을 자꾸 물고 와.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일단 전혀 모르는 번호에서 되게 반가운 접선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구나. 좀 이따 이름 저장해 놔야겠구나. 수신 거부를 하거나. 이 기억을 세우는데, 통화도 하면 또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나와서 한참 상담하다가 그분이 꼭 하는 소리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급한 건 다 해결했거든. 자, 이게 국어라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거. 외울 게 공간정보법에서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게 뭐가 된다? 국어. 하천 외울 거 아니고요. 제방 외울 거 아니고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그 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거. 물이 머무른 땅, 저수지 등을 얘기합니다. 출제 포인트는요. 자, 연왕굴에 자생하는 토지라고 나와 있죠? 아까 왕굴을 재배하면 뭐가 되면, 자, 이게 답이 됩니다. 왕굴을 재배하면 뭐가 된다고요? 지목 답이 된다고. 아까 전답 과수는 재배하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연왕굴에 자생하면 이건 뭐가 된다? 유지라고 하는 거. 재배는 뭐가 되고, 전이나 답이 되고, 자생하면 최소한 전답이 아니잖아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고. 이걸 이제 비교해서 내는데, 키워드 연왕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배하면 전이나 특히 답의 문제로 가야 되고, 재배 안 하고 자생하면 어떻다? 유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지는 지목 표기할 때 뭐로 표기한다? 유로 표기한다. 유원지는 뭐로 표기한다고요? 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양어장. 자, 요거 요 문제도 어렵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지.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바로 양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다가 메기 키우고 잉어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어장이 되게 됩니다. 육상에, 자, 수산생물의 번식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양어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육상의 수산생물. 그러면 이제 바닷가, 자, 해상의 수산식물의 번식지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해상의 수산생물의 번식지.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지금 공간정보법에서는 육지만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토지를 등록을 하는 거야. 바다는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착각한다고. 지난번 시험에 해상의 수산생물의 번식, 양어장 이렇게 던져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기에 지목은 양어장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신다고.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규 등록이라는 게 공유수면 바다를 메꿔서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지면 어떻다? 신규 등록. 요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토지는 어떻다? 따로 등록하지 않는다. 바다는 어떻다고요? 따로 등록 안 한다고요. 그럼 이제 수상에, 해상에 수산생물의 번식. 그냥 그건 바다라고요. 지목과 아무 관련이 없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셨죠? 우리는 육지만 등록을 한다고요. 바다는 따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실익이 없잖아요.
아, 그 넓은 남해 서해로 등록해서 뭐 어쩌자고. 근데 왜 김양식에 말했다면 네? 그 수산인가 거기서 분할해서 농민한테 이렇게 네, 관련 법에 따라서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법 안에. 근데 우리 시험 범주에서 따져 물을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육지만 의미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게 수로도 있고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주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의 토지의 주된 용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되게 까다로운 문제, 이게.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가두리 양성에서 관리도 하고, 그게 뭐지? 업 권이라는 것도 설정을 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공간정보법에서는 뭐만 육지, 육상, 육지만 가지고 다 따진다. 아까 우리 저수지 같은 것도 육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 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온수, 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부지, 이건 어떻다? 광천지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온수, 석유류 등을 운송 부지, 광천지 아니면 당연히 광천지 아니어야 돼요. 가끔 우리 그 신문 보도 같은 거 보다 보면 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송유관에다가 빨대 그거 뚫어가지고 기름 빼먹었던 사건들. 거의 1년 단위로 터집니다. 송유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천공단에서 울산공단에서 기름을 정제해서 차로 수도권으로 기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름은 뭐래요?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쌓아 올린다고요. 아니 아랍 이런 데만 송유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다 송유관을 정리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쪽 업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은 송유관의 위치를 알겠지요. 그쪽 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맨날 하는 짓거리가 거기 이제 송유관 가까운 거기 뭐지 곳에 주유소 이런 것들을 낡은 걸 하나 사. 그래서 그 밑으로 터널 뚫어가지고 뭐 100m든 200m 터널 뚫어가지고 그 송유관에다 구멍을 빼가지고 구멍을 내서 기름을 빼서 팔아먹는 식으로. 그럼 꼭 한 1년에 한 번씩 걸려.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먹은 다음에 자수하는 것 같아. 야, 이번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요는 만약에 송유관을 광천지라고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어떻게? 다 빨대를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국가 기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천지의 범주, 기름 나오는 땅, 물 나오는 땅, 그 다음에 운송부지는 제외. 마지막이요. 자, 수도용지. 다른 거 필요 없고 정수 끝. 수도용지는 뭐예요? 정수. 수도는 정수하는 거잖아요, 물을. 읽지 말고 수도용지는 뭐라고요? 정수. 아까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이라는 게 키워드. 양어장은 뭐라고요? 육상. 수도용지는 뭐라고요? 정수. 그러니까 아까 창고용지는 보관.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양이 많아요. 이 정도가 지목의 설정 기준.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점점점을 재배하는 토지 전으로 한다. 맞죠? 전 맞죠? 전답 과수원 중에서 물을 이용하면 답이고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전. 2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 답 맞. 이 하나하나를 읽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재배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고요. 막연하게 읽어보시면 다 그럴싸해 보인다고. 3번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재배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답이 돼야 되는데 농지라는 지목 없어요. 전답 과수원. 이걸 나중에 세법에서는 묶어서 농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셨고 4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전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근데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 뒤에 중림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재배하는 토지까지는 전이 맞아요.
근데 중림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 임야입니다. 이게 짜증나는 게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전이 맞습니다. 죽순이 겁나 얼떨게 다 자라버렸어. 그러면 그게 대밭, 중림지가 된다고요. 중림지는 지목이 뭐가 된다? 임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 출제 기술을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제일 뒤에서 바꿔치기 한다고. 제일 뒤에서 바꿔치기 하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지목 파트가 어려워요. 알면서 자꾸 앞쪽에 몰입하기 때문에. 대밭, 대나무 밭은 뭐가 된다고요? 지목 임야.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밭전자, 전. 5번.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어렵지 않죠? 과수원. 전답 과수원. 재배하는 토지. 6번. 축산업, 낙농업을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뒤에 그 초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이것을, 자, 목장용지. 틀렸죠? 아까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가 된다? 대라고 따로 분류했었죠? 묘지 관리동도 지목대라고 따로 분류가 됐었죠? 그죠? 다시 봐봐요. 자, 우리 전답 과수원 중에서 이슈가 됐던 거. 자, 과수원하고요, 목장용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가 된다? 대. 그 다음에 묘지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 대. 이런 식으로 봤다고 해서 이 문제도 제일 뒤에서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12페이지. 자, 원야를 이루고 있는. 하면 뭐가 된다? 지목 임야. 이렇게 가야 되죠? 원야를 이루고 있는. 그럼 지목 뭐가 된다고요? 임야. 아까 제가 지목 임야에서 원야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지문, 사람의 시체나 뭐 다 좋은데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지목 묘지로 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묘지 관리동은 따로이 뭐가 된다? 지목대라고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죠? 지금 계속 지목 갖고 장난칠 때는 제일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돼 있다고요. 묘지 관리동은 지목대로 따로이 분류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사람의 시체 어쩌고 이런 걸 읽어버리면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지목 파트는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럼 무조건 뒤보는 훈련 하셔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상시 공부할 때 예외 위주로 외워두셔야 돼. 그러면 이게 딱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 틀렸죠? 묘지가 되는 거죠. 장사시설, 이런 것도 묘지죠? 아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가 뭐가 된다? 대. 공동묘지 그 단지 입구에 묘지 관리동, 경비사무소 이런 데가 뭐가 된다? 이게 지목되고 나머지는 다 묘지로 분류합니다. 4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등은 체육용지. 틀렸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아까 동강 리프팅 이런 것들 하천이지 따로이 체육용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재 지목은 공장용지. 맞죠? 공장 안에 부속 시설물, 통로, 주유 시설 등은 모두 뭐로 본다? 그 지목, 공장용지로 본다. 그래서 부속 시설물은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지목을. 부속 시설물은 딸려 있는 것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게 공장용지가 되게 되는 거. 산업용지 없어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는 게 용지 시리즈였었죠. 그래서 산업용지라는 지목이 없다고요.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그래서 산업용지라는 지목 없습니다. 그건 이제 공장용지. 3번, 물건 등을 보관 들어가면 끄트머리 뭐가 돼? 창고용지. 뒤에 갈 것도 없어요. 보관 들어가면 어떻다? 창고용지. 4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뒤에 부속 시설물의 부지
대. 틀렸죠? 보관 들어가면 어떻다? 창고, 용지.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보관 들어가면 어떻다? 창고, 용지. 5번 학교의 교사 등은 학교 용지. 뭐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6번 지문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 뒤에 공원,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 이것은 공원이 되게 됩니다. 지목공원 해서 좀 어려웠어요.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지목은 뭐가 된다? 공원. 앞쪽은 필요 없고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지목은 공원. 7번.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얘는 뭐가 됩니까? 지목 묘지가 되게 되는 거죠. 묘지공원, 봉환시설은 지목 묘지가 되게 됩니다. 8번. 학교용 지점점점. 자, 지금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점점점은 사적지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적지로 한 데서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자, 그 밑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라고 하는 거, 통로는 지목 도로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공장 용지 안에 있는 통로는 다 공장 용지고요. 아파트 안에 있는 통로도 그냥 지목대가 될 겁니다. 아파트는 따로 얘기 안 해도 지목대니까요. 2번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급유시설. 이건 주유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공장 용지.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서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점점점 시설 부지 철도 용지. 맞죠? 접속, 부속은 다 같은 시리즈로 봐야 됩니다. 철도 용지, 오른표. 그 다음 교재 15페이지 1번 조수, 자연유수, 점점점 제방으로 한다. 맞죠? 뭐 방파제 뭐 이런 거 제방. 2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뜨면 뭐가 된다고요? 국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는 뭐가 된다? 국어. 그 제방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3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그럼 뭐가 된다고요? 국어. 하천 아니죠? 하천은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는 말이 빠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외울 때는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뜨면 어떻다? 국어.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 자, 4번 뒤에 소규모 수로 나와 있죠? 하천 아닙니다.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는 뭐가 된다? 국어. 하천하고 국어가 헷갈리게 돼 있다고. 그냥 앞을 읽으면 함정에 빠지고 소규모 수로, 인공적 수로 들어가면 그냥 국어. 5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등등등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 나쁜 놈들이 연왕고를 재배하는 토지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됩니까? 답이 되는 거죠. 연완골이 사생하는 토지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재배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지목 파트는 계속해서 제일 뒤쪽을 보셔야 돼. 지목 다 틀리기 뽑을 때 제일 뒤에다 살을 붙인다고. 앞쪽까지 A and B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서 B에서 삑살이 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목 파트는 되게 까다로워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가서 볼까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육상 들어가면 어떻다?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맞죠? 자, 7번 감동적이었어요. 해상에 인공으로 해서 양어장 해서 가두리 양식장 이 생각하면서 거의 다 이건 뭐 무조건 맞다라고 확신을 차서 사람들이 다 틀렸던 지문.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8번 온수 약수류 점점점 송수관 송유관 나와 있죠? 이건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광천지라고 해서 틀려. 9번도 마찬가지야. 송수관 송유관 광천지 틀렸죠? 시험에는 얘만 갖고 구성을 한다고. 10번 또 광천지 중간에 송수관 송유관 나와 있죠? 8번 9번 10번 자, 세 가지 다 같은 거 구성하고 있잖아요. 광천지의 범죄, 송수관, 송유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11번 물을 정수하여 바로 끝머리 가야 돼. 수도용지. 이건 장난칠 필요가 장난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용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30회 A형 1번 문제. 자, 공간정보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등 연완굴이 자생하는 토지. 지목 뭐가 됩니까? 유지라고 하는 것. 답 몇 번? 1번. 자, 수험생 헷갈리라고 5번에다가 뭘 깔아놨어? 유원지 이런 것도 깔아놨죠? 그 다음에 아까 연완굴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답. 요거랑 헷갈리게 하려고 4번에 답을 던져놨어. 연완굴이 자생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지목 유지.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지목 좀 길게 보시고 잠시 그러다가 이제 면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